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존속살해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속살해죄는 이제 본문 보시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 자, 이게 이제 구성 요건이고요. 자, 처벌은 사형무기 7년 이상입니다. 자, 우리 어제 배웠던 살인죄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이었죠. 그래서 살인죄보다는 조금 더 무겁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일단 존속살해죄 구성 요건과 이제 형벌 확인하셨고요. 자, 미수범 처벌한다는 것도 한번 봐두시고, 자, 그럼 바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구성 요건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러면 이제 자기는 뭐 자기 자신이니까 특별한 해석 필요 없고요. 배우자, 이제 결혼한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죠. 자, 특별한 해석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죠? 직계 존속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직계 존속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직계 존속이 뭐냐? 이걸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직계 존속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직계 존속이라는 용어는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일반 용어가 아니고요. 일반인이 생활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고 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률상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법에서 직계 존속의 개념이 어떻게 이제 규정이 되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민법상에 이제 직계 존속이라는 개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직계 존속이라는 개념, 직계 비속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직계 혈족이라는 개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가계도를 대충 그려봤어요. 이제 나를 기준으로 일단 부계 쪽만요. 자, 우리 아버지 쪽만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나 위에 이제 아버지가 있고요. 자, 그 위에 이제 할아버지 계시죠. 그 위에 이제 중조부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자, 자기 아래 세대에 자식이 있고 이제 손자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세대에도 이제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님 세대에도 큰아버지를 백부라고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아버지 여동생을 우리가 고모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가계도에서 자기와 수직으로 연결되는 사람, 이걸 직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로는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로는 자식, 손자, 이걸 우리가 직계라고 하는 거예요. 직계. 그 다음에 이 큰아버지처럼 이제 이게 직계가 수직으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옆으로, 횡으로 연결되는 사람. 우리가 이걸 민법에서는 반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계라는 용어는 형법에서는 안 나오니까 몰라도 상관없죠. 자, 이제 우리 수직으로 연결된 사람 직계. 우리가 이제 횡으로 연결된 사람, 우리 격가지로 우리가 반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직계라는 개념은 이제 잡혔고요. 그럼 존속은 뭐냐? 자, 간단합니다. 자, 자기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세대보다가 윗세대를 존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세대를 비속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직계 존속은 뭔가요? 자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계 중에서 자기보다 윗세대니까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 거고요. 직계 비속은 자식이나 손자를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합치면 그게 바로 직계 혈족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직계 혈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계 혈족이라는 개념은 또 재산죄가 합치면 우리 친족 상도를 할 때 또 쓰셔야 되니까 여기서 개념 이제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직계 존속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자, 지금 378페이지 보시면 존속 살해죄가 나와 있고, 자, 일단 의의부터 설명드리면요. 지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자,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 피고인 기준으로 했을 때 피고인이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죽이면 이게 바로 존속 살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막 손자가 할아버지를 죽이고 하는 거니까 폐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폐륜성 때문에 이제 폐륜적인 범죄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이 더 가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 보시면 존속을 살해한 행위자의 폐륜성 때문에 살인죄보다가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폐륜성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거, 형이 더 세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아직 뭐 부진정 신분범 이런 거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폐륜성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 직계 존속을 죽여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죽여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합니다. 자,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를 죽일 때는 자기 남편의 아버지잖아요. 그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죽이는 거니까 그것도 존속살해죄 성립하고요. 사위가 장인이나 장모를 죽여요. 자, 그것도
존속사유죄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의 아버지나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그때도 존속사유죄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것도 존속사유죄가 성립한다는 것까지는 여기서 조문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체는 직계 비속이겠죠. 이제 직계 존속을 죽이는 거니까. 객체는 이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데, 자, 먼저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직계 존속은, 자, 거기 378페이지 보시면, 법률상의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민법에서 사용하는 민법 용어이기 때문에, 그 민법에 따라서 이제 개념을 이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법률상의 개념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걸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이 직계 존속인지 아닌지가 호적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냐,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제 호적부에는 대부분 뭐죠? 부모가 이제 부모로 호적부에 제대로 이제 써져 있으니까 뭐 호적부로 따져도 부모고 민법으로 따져도 부모니까 뭐 그때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호적부에는 부모라고 돼 있는데 민법으로 따져 보니까 부모가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직계 존속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 따라서 정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법으로 따져서 직계 존속으로 인정이 돼야 되지, 호적부에 부모도 아닌 사람이 호적부에 부모로 써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모가 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거기 378페이지 맨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호적부의 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적상으로는 친권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면 민법상으로 따져서 그것이 부모로 인정이 안 되면 그때는 법률상의 친자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어떤 사례인지 그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79페이지 가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1번 단락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자, 이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 호적부에는요, 갑과 을이 결혼해서 그 사이에 병이 태어난 것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자, 그게 이제 호적부 기재 기준으로 하면 갑은 아버지고 을은 어머니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갑이 집을 떠났을 때 을과 정이요, 이제 이 정이 다른 남자죠. 다른 남자가 이 을과 정교 관계를 맺어서 바람을 피워서요. 자, 이 병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병이 갑에게 상해를 가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검사는 호적부에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상해를 가했으니까 존속상해죄다라고 기소한 겁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이 이 존속상해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적부에는 아버지로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나 민법상으로 따져보면, 자, 갑이 을하고 사이에서 병이 태어난 게 아니고 을이 정하고 바람 펴서 태어난 거니까 갑하고 병 사이에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갑이 병을 입양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 민법상으로는 갑이 병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호적부에는 아버지로 돼 있어도 민법으로 따져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니까 갑은 직계 존속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직계 존속에게 상해를 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존속 상해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해죄가 성립한다. 단순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직계 존속인가를 따지는 것은 민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호적부에 부모가 아닌 사람이 잘못 호적부에 부모로 돼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모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혼인 외의자의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그라미 A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자, 용어만 좀 기억하고 갈게요. 자, 갑과 을이 혼인을 해서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병이 태어났어요. 그럼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혼인 중에 출생자라고 해요. 혼인해서 태어난 아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이때는 간단해요. 이 병이 태어나는 순간 바로 갑은 아버지고요. 바로 을은 어머니예요. 별다른 절차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출생신고 해야 되나요? 안 해도 상관없나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출생신고는 사람이 태어나면 그 출생신고 하면서 그 사람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출생신고는 그 사람이 태어났다는 걸 그냥 보고하는 신고, 어려운 말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이 태어나면 바로 갑은 아버지, 바로 을은 어머니예요. 법적으로 바로 아버지, 어머니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중에 출생자는 간단합니다. 자, 근데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로 말하냐면 이 갑과 을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을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을 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라는 뜻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뭐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보통 사회에서는 사생아라고 불러요. 사생아. 자, 그러면 이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어머니 생모입니다. 이 생모는 우리 혼인 중에 출생자하고 똑같아요. 자, 병이 태어나면 바로 을은 어머니로 바로 인정이 돼요. 친자관계가 바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지를 받았냐 안 받냐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을이 병을 출산할 때는 우리 10개월 동안 이제 임신을 해서 을이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을이 병의 어머니라는 건 뭐 확실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병이 태어나면서 바로 을은 어머니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혼인 내의 출생자를 자, 이거 형소법에서 말하는 인지 아닙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인지라는 건 뭐냐면 혼인 내의 출생자를 법원에 가서 자기 자신이라고 확인받는 절차예요. 그걸 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절차에 인지를 거쳤냐 안 거쳤냐 상관없이 바로 부모로 인정이 됩니다. 자, 따라서 병이 을을 죽일 때는 뭐 인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요. 무조건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무조건 엄마 죽인 거니까 존속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379페이지 두 번째 판례죠. 자, 혼인 외의 출생자하고 생모 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 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자, 따라서 자, 이게 이제 우리 기출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한 경우입니다. 그럼 공부 조금만 하시면 바로 눈치채시겠죠. 자, 인지하지 않으니라는 거 뭐죠? 납치죠. 아무 상관없죠. 인지를 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모를 죽이는 건 무조건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이 아버지예요. 생부가 문제입니다. 자, 생부는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누군지가 외부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자, 이 아버지의 경우는 생부의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자기 자식을 확인하는 절차 인지를 거치면 친자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인정이 돼요. 자,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아직 인지를 안 받은 상태에서는 이 갑하고 병 사이에는 부모 자식 관계, 그 친은 부모, 자는 자식이요. 부모 자식 관계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부는 인지를 받아야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 개념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요 갑을 이제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자, 인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이 될 때, 자, 그때를 법률상 직계존속, 우리 법적으로 이제 직계존속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아직 인지를 받지 않아서 친자관계로 인정이 안 될 때, 아직 아버지로 인정이 안 될 때, 그때는 사실상으로는 아버지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아버지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사실상의 직계존속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어려운 용어 아니죠. 자,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이 되면 법률상 직계존속. 자, 사실상으로는 아버지지 아직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이 안 되면 사실상의 직계존속. 법률상 직계존속, 사실상 직계존속. 요 개념 이제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병이 이제 갑을 죽일 때는 언제 죽였냐에 따라서 죄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인지 받은 상태에서 죽이면 부모를 죽인 거니까 존속살인죄 성립하는 거고요. 인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죽이면 아직 부모로 인정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여도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보통살인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혼인 내의 출생자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